글로벌 리더십 12번째 주차이죠. 그것의 세 번째 동영상인데,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들이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A 문화, B 문화, C 문화도 아닌 전혀 새로운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까요? 물론 A 문화의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고 그리고 B 문화의 사람들이 소수이다. 거기다가 이 절대 다수인 A 문화의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B 문화의 사람은 아주 소수로서 목소리도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A 문화 중심으로 B 문화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A 문화인 것 같지만 100% A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B 문화 사람들이 합류하기 직전까지의 그 순수한 A 문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과 B 문화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온 다음에 펼쳐지는 A 문화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경우 있고요. 또 A 문화의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B 문화, C 문화, D 문화의 사람들이 한 또 모여가지고 절반 정도 된다라고 하면 A 문화가 중심적인 역할을 여전히 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의 문화에서는요, A 문화랑 다른 것들이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던 A 문화 절대다수, B 문화 소수일 경우에는 B 문화가 영향력을 사회 각계각층으로 미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A 문화 절반, B, C 문화 합해서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B 문화의 사람이 됐던 C 문화의 사람이 됐던 이 전체, 이 새로운 조직 안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 있기가 쉬워요. 그렇다 보면 이 B 문화 사람, C 문화 사람, D 문화 사람은 여전히 다수를 이루는 A 문화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겉표면적으로는 A 문화일 수가 있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A 문화가 아닌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 포틀락 파티에서요. 그 포틀락 파티가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 그 자기가 그 음식 한 가지씩을 준비해가지고 전체 모임할 때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다국적 선교단체 모임에서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수선교회, 예수선교회의 네팔 지부의 10명의 선교사들이 7개국에서 왔는데 7개국에서 온 10가정의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기도회를 한다. 뭐 이런 거 여기 있대요. 이때 누구 한 사람이 식사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10가정이 각자 조금씩 가져오는 겁니다. 각자 조금씩 가져와 가지고 음료수, 뭐 에피타이저, 그 메인 디쉬, 그리고 뭐 후식까지 이렇게 가져오는데 서양 사람들만의 모임에서는요, 한 식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타이저로서 야채 샐러드, 그리고 뭐 계란, 뭐 으깬 것, 이런 거 저런 것, 그런 걸 가져올 것이고요. 그리고 메인 디시로서 뭐 빵을 가져올 거고요. 감자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기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옥수수 그 삶은 거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라자냐를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스파게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서 뭐 푸딩, 케이크 이런 거를 가져오죠.
그리고 이러던 거 같이 마실 음료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만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 안에서 약간씩은 좀 달라질 수 있어도 하여튼 어, 서양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에피타이저에서부터 디저트까지가 그렇게 채워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국 선교사, 일본 선교사, 중국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는 에피타이저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주식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후식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뭐 김밥을 가져갈 거예요. 예. 근데 김밥, 심지어 김치를 또 가져갈 수도 있죠. 김치는 사이드 디시가 되는 거고 이 사이드 디시는 서양 사람들에게 매우 좀 낯선 개념이죠. 예. 물론 뭐 피클, 뭐 올리브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김치만큼의 그런 비중 있는 사이드 디시는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양 문화가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이 새로운 문화, 이 A, B, C, D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는 예, 다수인 A 문화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A 문화는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A, B, C, D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대략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는 어떤 새로운 조직이에요. 자, 여기 이런 조직에서는 어떨까요? 좀 암묵적으로 동의되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 그 서양 문화가 됐든지 캄보디아에서 만났으면 캄보디아 문화가 되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러다 보면 A, B, C, D 문화 중에 좀 더 그 근간이 되는 그 주축이 되는 문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끼치는 영향력은 이전에 우리가 예로 들면서 보았던 것들에 비해서 결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요 경우를 보더라도 섞이기는 섞여요. 근데 어떻게 섞이는 거냐면 기계적으로 섞이는 겁니다. 마치 물과 기름 섞어 놓은 것처럼 섞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기계적 결합을 넘어서 화학적 결합이 있어야지만 효과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하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또 뭐였죠? 자기를 양보하는 것, 자기의 편안함, 익숙함을 양보하는 것,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가치들, 이것들을 동의하고 이거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화학적 결합이 생겨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이제 3학년, 4학년이 대부분인데 이 수업을 듣는 학우들이 액츠, 아신데 하면 여러분 이제 뭐가 생각이 나나요? 복음주의 운동, 내지는 복음주의, 세계 선교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나지 않나요? 또 뭐가 기억이 나세요? 예? 그 세계 복음주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교가 세워졌다. 우리 학교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 조직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86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3학년까지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86년, 87년, 88년 요 3년 동안에 우리 학교의 그 기숙사의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 밤에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에스겔 골짜기 가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 학교의 그 기숙사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학교 다닐 때 선배, 동기, 후배들 엑지의 기숙사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 군대를 갔다가 복학을 했는데 기숙사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의 여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숙사를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고마운 사람들 다 있었고요. 야, 우리 학교에 기숙사셨구나. 최고다. 와, 총장님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 와, 우리 학교 좋다. 했을 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저 기숙사, 우리의 기도로 세워진 거지라고 얘기를 스스로에게 했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나요? 예.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여러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화학적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공동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도 그룹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룹이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자, 이 새로운 목표는 소속 공동체, 이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한가요? 구성원들에게 유익한가요? 그리고 이 조직이 속해 있는 더 큰 공동체에 유익한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유익한 것인가요? 이 세 가지 차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그것이 목표와 또 연결이 되겠죠. 그랬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한 다음엔 성찰을 하고, 성찰을 한 다음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리고 그 개선이 된 것을 다시 실천을 하고, 다시 실천이 된 걸 다시 성찰하고, 다시 개선하고, 이러한 실천과 성찰과 개선, 실천과 성찰의 개선, 실천과 성찰과 개선, 실천과 성찰과 개선의 이 반복을, 그 사이클링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 이거를 할 때 또 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실천을 위한 세 가지 원칙, 그리고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지도력의 세 가지 원리, 이것들을 실천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100%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100%를 목표로 현재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렇다면, 예, 새로운, 그 다문화, 타문화권의,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화야. 예, 정말 이전과 다른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